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3분에 정리해드리는 밝은 달빛입니다. 우리는 계면 활정제가 들어간 세안제로 세수를 하고 화장을 더 잘 받게 하기 위해 각질 제거제도 사용하며 스킨 로션, 에멀전 등은 기본, 여성이라면 색조 화장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활 필수품에 독성 물질이 필연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오늘 3분 극장에서는 화장품 등에 들어간 독성 물질의 정체와 좋다고 소문난 천연 화장품의 실체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독성 물질들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째, 방부제입니다. 화장품은 오래 써야 하니 방부제가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꾸준히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세 가지는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PHT,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입니다. 파라벤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여 호르몬 장애를 일으켜 자궁 내막증, 난임, 생리통 등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페녹시에탄올은 피부 점막을 자극하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며 PHT는 식욕 조절 호르몬의 정상적인 생성과 분비를 방해하여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세안제에 들어있는 계면 활성제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계면 활성제는 SLS,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SLES,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PEG, 폴리에틸렌 글리콜인데요. SLS는 자극성이 강해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고요. SLES는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 피부암까지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PEG는 생산 과정에서 에틸렌 옥사이드와 다이옥신 같은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에틸렌 옥사이드는 호흡기에 유독한 물질로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며 다이옥신은 피부에 염증 유발이 가능하며 다량 노출되면 신장이나 신경계 등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산성 성분인데요. 특히 각질 제거제 속에는 AHA, BHA 성분이 있는데 이는 표피와 각질 세포를 녹여 각질 제거를 촉진합니다. 문제는 이 화학물들이 산성 성분이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피부가 예민해지고 피부염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화장품 성분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소비자들은 천연 화장품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생각해서 천연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화장품 회사들 역시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9% 천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진 순한 화장품 등의 문구로 자기 회사 제품이 천연 화장품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 천연 화장품은 없다는 건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천연 화장품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 식약처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 신청을 마친 후 확정받으면 천연 화장품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천연 원료 혹은 천연 유래 성분이 95% 이상이면 천연 화장품으로 승인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천연 원료란 가공하지 않은 원료 자체이거나 물리적 공정을 거쳤어도 화학적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건데요. 천연 유래 원료란 천연 원료에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공정이 가해져 생산된 2차 성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화장품은 장기간 사용해야 하므로 사실상 변질이 쉬운 천연 원료를 사용하기는 어렵죠. 따라서 우리가 온 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천연 화장품이란 천연 원료가 아닌 천연 유래 원료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생물학적, 화학적 공정이 가해진 사실상의 2차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연 유래 성분 함유 화장품은 효과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화장품의 전성분 표기에 천연 유래 성분이 표기되어 있으나 각각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연 화장품으로 인정되는 기준인 천연 유래 성분이 95% 이상이란 정제수와 천연 원료,
천연 유래 원료를 합한 비율이라 굳이 천연 유래 원료가 얼마나 함유되었는지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반 화장품과 비교해 볼 때 이 천연 화장품으로 불리는 천연 유래 성분의 화장품이 피부에 더욱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봐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알려드린 화장품에 숨겨져 있는 진실에 대한 3본 극장의 결론은요. 화장품법 2조에 의한 화장품의 정의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만을 말하는 건데요. 만약 인체에 대한 작용이 일정 수준 이상을 보인다면 화장품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의약품의 카테고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에 화장품의 효과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올바른 생활 습관과 식생활, 그리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피부 자체가 스스로의 건강함과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욱 현명한 건 아닐까요? 이상 3본 극장의 밝은 달빛이었습니다.